한국 기술력에 중국 충격받아 긴급회의. KF-21 레이저 무기 발사 장면 확보. 한국 기술 비하하던 일본 놀라 경악. 한국의 항공 및 국방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I를 중심으로 한 국내 항공기 생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성능 항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주요 전투기와 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개발 중인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자주적인 전투기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KF-21은 공중전투, 지상공격, 탱크 파괴,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KF-21은 성능과 기능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T-50 골든이글은 KIA가 개발한 고급 제트 트레이너이자 경량 공격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비행 훈련, 공습, 지상 지원, 공중 위협 제거 등 다양한 임무에 사용됩니다. 고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T-50은 비행 훈련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T-50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클라우드-1 수리오는 KIA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I, 이 공동 개발한 중형 다목적 헬리콥터입니다. 군사 및 민간 용도로 사용되며 다양한 임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리오는 인원 및 화물 수송, 의료 구조, 정보 수집 및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신 기술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헬리콥터로서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기들은 한국의 항공 및 국방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들의 개발과 생산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 산업 연말결산 방산업계 K방산 호황속 성장통 수주 확대 정치 불확실성 양날의 검 국내 4대 방산업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 릭넥스원의 3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은 7,428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9% 성장했다. 하지만 연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키르기스스탄, 스웨덴 등 주요국 정상의 방한이 잇따라 취소되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로 바이 아메리칸 정책 강화 우려가 제기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방산 수출이 정부 간 계약, G2G 형태로 이뤄지는 특성상 국가 신뢰도 하락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K방산의 성장 동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안보 불안과 K방산의 기술력 인정으로 국내 4대 방산업체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3조 9,9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상승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손재일는 3분기 누적 매출액 6조 4,151억 원, 영업이익 8,322억 원을 기록하며 방산 부문 선두 자리를 지켰다.
올해 초 루마니아와 1조 3,828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에는 폴란드와 2조 2천억 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현대로템 대표 이용배은 매출액 2조 9,358억 원의 영업이익 2,948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수출 계약의 후속 물량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올해 들어 노르웨이, 체코 등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MOU를 잇따라 체결하며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강구영 이아키는 매출액 2조 5,389억 원의 영업이익 1,985억 원을 기록했다. 페이-50 경공격기의 폴란드 수출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경공격기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항공방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라이즈넥스원 대표 신익현 도 매출액 2조 1,085억 원, 영업이익 1,680억 원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올해 초 UAE와 천공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거리 대공 미사일 천궁N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DEX는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줬다. 26개국 47개 대표단과 15개국 365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방산 관계자 3만여 명과 해외 바이어 2,100여 명이 방문해 200여 건이 구매 계약과 상담이 성사됐다. 정부는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1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했다. 전 세계 방산 거점 무역관을 32개로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민군 협력 지원과 신설과 함께 첨단 방산 소부장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 4천억 원을 투입하며 수출 지원을 강화했다. 국내 방산 빅사가 2024년 조직 쇄신과 대대적 인사를 단행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각 기업은 자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포석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가장 공격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12명의 신규 임원을 발탁하며 리더십 강화에 중점을 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인재 영입이다. 마이클 쿨터 전 레오나르도 델스 글로벌 법인 사장을 해외 사업 총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쿨터 내정자는 미국 정부와 방산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쿨터 대표의 미국 정부 방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육해공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글로벌 초일류 기업 도약을 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성과를 이끈 이정엽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디펜스 솔루션 사업본부장에 앉혔다. 이는 방산 수주 실적을 인정하며 해외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KA는 퀀텀 점프와 비전 2050분 실현을 위해 3부문 일원 2본부 2센터 체제를 5부문 일원 4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수출 마케팅 부문을 신설해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위성 등 패키지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강구영 KI 사장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수출 역량 강화와 미래기술 선제적 확보, 생산 효율화 등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레이넥스원은 미래 전장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MRO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C4 이스타 사업 부문을 C5 아이슬 사업 부문과 미래 전장 사업 부문으로 분리하고 무로 수출팀을 신설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래전장 사업 부문은 무인기, 우주 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방산업계의 최대 화두인 8조 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TX, 수주를 둘러싼 하나오션과 시디현대중공업의 갈등이 양측의 고소, 고발 취하로 새 국면을 맞았다. 하나오션과 시디현대중공업 간 고소, 고발전으로 번졌던 갈등이 양측의 취하로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미국 함정 MRO 시장과 캐나다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등 글로벌 함정 시장을 겨냥한 원팀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KTX 사업자 선정을 두고는 여전히 물밑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방산기술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확인된 방산기술 유출 사례가 15건으로 지난해 5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북한 해커들이 헤드헌터나 해외 방산업체 대표로 위장해 국내 방산업체 직원들과 접촉하며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로 기술을 빼내가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 대형 방산업체는 물론 보안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까지 표적이 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내년 6월 시행되는 개정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 유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중소협력업체의 취약점 진단과 모의해킹 훈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선제적 예방책도 강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K방산이 연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한 국정 공백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이다. 4대 방산업체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하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과 국방부 장관 공석이라는 리더십 공백으로 수출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K 사천 공장 방문 취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 건너뛰기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은 K방산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네토 회원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예고했고, 이는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가 당선 직후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 의지를 표명한 점은 긍정적이다. 미국의 조선 건조 능력이 글로벌 19위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9개 대기업과 10여 개 중견 중소기업이 참여해 국정 공백 최소화와 트럼프 행정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방산 특성상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도 방사청을 중심으로 한 실무진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